자, 이제 우리 그 IRR 내부 수익률 구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률 개념이 보다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익률은 내가 100원 투자해서 110원 됐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돈도 한 번 들어가고 나오는 캐시플로우도 한 번, 원샷 들어가 원샷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 구하는 거는 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원을 투자하면은 뭐 1기 후에 나한테 뭐 예를 들어 1기 후, 2기 후에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20원이 들어오고 2기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110원을 받고 끝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1 플러스 R로 몇 번 돌아가서 두 번 돌아가서 지금 2년 했잖아. 2년. 자, 1기가 년이라고 치면은 2년 돌아가서 나중에 총 13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요거 두 개 합할 수 있어요? 합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합하려면은 같은 시점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원을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자, 20원이 어떻게 20원이 요거를 미래로 돌려줘야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이 돼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110 이렇게 해야 이게 더해지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100 이퀄 20 나누기 1 플러스 R 그리고 110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와 같이 여러 번 그 캐시플로우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가치 바꿔서 현재 들어가는 돈과 어떻게 하는 이퀘이트 시키는 요 R이 무엇이냐를 찾으면 그게 바로 이런 투자의 수익률이다. 물론 연율이죠. 이게 지금 1년, 2년이면 연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익률 하면은 내가 100원 투자를 해서 뭐 1년 후에 110원 됐어요. 이런 것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이런 것만. 자, 그래서 이게 원샷 들어가고 원샷 나오는 그 수익률, 이것도 수익률인데 그게 훨씬 더 일반화된 개념이 뭐다? 이렇게 여러 차례 멀티플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보다 일반화해서 들어가는 돈도 여러 차례고 나오는 돈도 여러 차례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의 현재 가치와 나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서로 어떻게 이퀘이트 시키는 그 R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 그게 바로 뭐다? IRR.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쓰자면은 내가 지금 이 돈 주고 사면은 미래에 이런 캐시플로우들이 나온다 이거죠. 매기마다.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들에 그냥 우리가 합산하면 안 되는 거고, 일반 합산하면 안 되는 거고, 얘들은 1기는 1기대로, 2기는 2기대로, 3기는 3기대로, n기는 n기대로 적절히 다 로우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결국 내가 현재 투자하느라고 들어가는 그 돈하고 이퀘이트 시키는 그 로가 무엇이냐, 요거를 찾으면 요게 바로 IRR이고, 요거는 우리가 뒤에 문제 보면은 2차식이니까 요게 1 플러스 R의 제곱 양변을 곱하면은 이거 2차 방정식 돼서 손으로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게 기간이 3기, 4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해공식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외우고 살 필요는 없죠. 이게 뭐 1차식이건 2차식이건 그 n차식이건 간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재무용 계산기나 엑셀이나 이런 애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그건 조금 이따 내가 엑셀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나오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쵸? 그때 이제 우리가 자 100이 1 플러스 R로 불어나서 이게 110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R을 찾는 거죠. 10%다 라고. 자, 또는 요 식을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요 식을 자 110을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뭐가 되는 100이 되는 R을 찾아라. 똑같은 식을 방금 전에 봤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수익률 처음 이 식을 보면은 요 식도 그렇고 앞서 봤던 요 식도 그렇고 이렇게 그 내부 수익률에서는 이게 분모로 가 있고 우리가 수익률 하면 보통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어나는 개념이고 얘는 지금 이게 디스카운트 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내부 수익률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거시경제를 처음 들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0이 110 됐을 때 10%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수익률하고는 뭔가 좀 상반된 개념이 아닌가. 왜? 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할인하니까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앞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수익률하고 할인율은 어떤 거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현재에서 1 플러스 R로 우리가 불어나서 이게 P1이 됐다. 이러면 이제 이게 컴파운딩 되는 거고, 미래의 P1을 어떤 R로 할인율로 디스카운트 했을 때 현재 같이 P0가 돼. 이식하고 이식하고 이제 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1 플러스 R이 여기 곱해져 있느냐, 이쪽에 나눠져 있느냐, 일 뿐이지, 그 차이일 뿐이지, 같은 시기에. 그래서 수익률하고 할인율하고 같다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하고 요 지금 이런 방식을 분모로 할인율이 내려가는 그런 우리가 이 미지수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의 이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과 다른 개념이 아니고, 뭐 사실상 보시죠. 동일한 개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0원 들어가서 110원 나오는 건 한 번 들어가고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고, 이와 같이 멀티플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게끔 해줘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 된 개념이 바로 IRR,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무용 계산기의 설명서를 열심히 보면서 계산기, IRR 계산하면 되겠고, 사실 그 MPV라든가 IR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또는 로그, 또는 익스포넨셜,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된다. 안 되고, 재무용 계산기나 엑셀이나, 자, 이런 거를 써야 돼요. 자, 엑셀 예제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그 채권을 3년 만기 채권을 사. 3년 만기. 내가 요 지점에 있어. 근데 이 채권이 지금 현재 9,700원이야. 9,700원. 근데 이 채권의 계약상 해마다 50원을 준대. 해마다 500원을 준대요. 해마다 500원을 준대. 제일 마지막에 원금 10,000원에다가 또 역시 500원을 준대. 그럼 나는 9,700원에 사서 미래를 지금 3년까지 내가 이게 보유를 하게 되면은 매기에 500원씩 받고 제일 마지막에 1,500원을 받는 이런 투자에 만기까지 갔을 때 1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입니다.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은 IRR하고 똑같아요. 내부 수익률이야. 내가 이런 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수식으로 굳이 쓰자면은 첫 번째 500을 1 플러스 R로, 두 번째 500을 뭘로? 1 플러스 R에 어떻게? 제곱으로. 세 번째 1,500을 1 플러스 R에 3승으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할 때 도대체 어떤 R이 들어가야 그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채권 산업에 들어가는 9,700원하고 같겠느냐? 요 R을 찾아라. 이게 바로 뭐다? IRR이다. 근데 이건 벌써 1 플러스 R의 3승, 양변에 곱하면 3차 방정식이고, 우리가 3차 방정식 그래 공식 굉장히 복잡한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계산기에다 넣어놓고 R을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고요. 자, 엑셀로 이거를 어떻게 간단히 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셀에서 IRR 굉장히 구하기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우리가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0기에 내가 9,700원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9,700원 나한테 나가. 그쵸? 그럼 1기 후에 나한테 플러스 500원 들어오고, 2기 후에 500원 들어오고, 3년 시점에서 1,500원 들어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IRR 계산할 때는 사실 요것도 필요 없고, 이런 캐시플로우들을 매 기마다 나열을 하면 돼, 일단. 만약에 중간에 아무런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0으로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0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떼고 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자, 0이면 0. 실제 주는 거, 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서 내가 예를 들었던 거는 그 1기에도 500원 준다는 거죠. 자, 요 밑에다가 우리가 뭘 쓰냐? IRR 이란 함수가 있어요. IRR. 자, 그리고 이 캐시플로우를 여기다가 인수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가로 닫고. 자, 이거 보면은 보시다시피 나가는 돈은 9,700원 마이너스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500원, 15,000원. 근데 다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IRR이라는 펑션을 쓰면 답이 6% 나오게 되죠. 그쵸? 6%. 자, 이제 우리가 좀 요 표시를 바꿔주기 위해서 자릿수를 뭐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9,700원에 사서 내가 1년 후에 500원, 2년 후에 500원, 3년 후에 1,500원을 다 회수하게 되면은 이 만기까지 3년까지 들고 갔을 때 연율로 수익률이 얼마다? 6.12%다. 요게 바로 뭐다? IRR이고
지금 이게 IRR이고 또는 뭐다? YTM이다. 이게 YTM이다. YTM이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PPT를 돌아와서요.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식을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여줬듯이 엑셀에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하여튼 엑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자, 내가 돈 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고,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건 플러스를 표시를 하고, 자, 각 시점별로 다 우리가, 자, 지금 내가 지금 연기에 얼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매기마다 얼마 받느냐, 그래서 만기까지 간다, 이런 거죠. 여기에 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들이 다 표시가 돼야 되고, 아무런 캐시플로우가 없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줘야, 0으로 꼭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데나 그 적절한 셀에다가 여기다 어떤 펑션, IRR이라고 하는 펑션을 써서 요 전체를 뭘로? 인수로, 요 범위를 어떻게? 인수로 넣어주면은 이 매기 한 기간당 우리가 보통 이제 연이라고 치면은 연율화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yield to maturity 또는 IRR,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IRR이 내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해마다 연율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yield 또는 yield to maturity하고 완전하게 동일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걸 나중에 우리 채권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1년 후에 1억 나온다. 2년은 2억 나온다. 3년은 2억 나온다. 그리고 나오면서 2억 원에 또 매각까지 할 수 있고, 매각까지, 이것도 이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죠. 근데 이런 1년, 2년, 3년에 따른 이런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얻으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가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실행 비용이 얼마다? 5억 원이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해야 되느냐? 요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자본 예산에서 얘기했던 그 MPV. 그러니까 MPV 아니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 IRR인데, 앞서 우리가 MPV를 갖고 MPV 크냐, 0보다 크냐, 작냐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고, 자, IRR을 계산을 해서 이 수익률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중 이자율 10%다. 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수익률 IRR 구해보겠습니다. 자, 1년 후에 얼마? 1. 2년 후에 얼마? 2. 3년 후에 얼마? 2 플러스 2. 그리고 지금 들어간 돈은 5. 이거를 이퀘이트 시키는 할인율. 1기 캐시플로우, 2기 캐시플로우, 3기 캐시플로우. 이거 손으로 계산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엑셀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돼? 첫 번째 셀에다가 마이너스 5. 두 번째 셀에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4 이렇게 넣고 요거를 인수로 해가지고 엑셀에서 어떻게 IRR 하고 여기다가 이 인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바로 계산이 돼요. 바로 15.12%다 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고, 요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보다 크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 시중 금리 10%보다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짓 안 하고, 이 프로젝트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시중 이자율로 어디다가 예치만 해도 10% 얻는다 이런 거니까, 이게 뭐보다 크니까 10%보다 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IRR 방법이고요. 자, 또 하나는 요게 지금 이자율이 주어져 있는 걸로 봐서 이걸 우리가 1기 후에 캐시플로우 10%로 이를 얼마로? 10%로. 자, 그리고 2기 후에 또 이거 10%로 또 3기 후에 4를 또 어떻게 10%로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가는 돈 5억 이거 빼면은 이게 바로 MPV가 되는데, 요건 아마도 여러분들 계산 하나마나 분명히 MPV가 뭐가 나온다?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IRR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기업집에서 이거 공부했을 텐데, 자,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이와 같이 다 포지티브 양수면은 IRR이 자, 우리가 시중 어떤 그 할인율보다 높다는 거랑 그 시중 할인율로 디스카운트해서 구한 MPV가 0보다 크다는 거랑 두 개가 어떻다? 동치다. 그래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뭘 계산해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서 내부 수익률이 15.12%로 지금 시중 이자율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금 수익률. 이거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1,000만원 내면은, 내년부터가 아니라, 무려 언제부터? 이게 반드시 안 그려져서 미안해요. 자, 지금 내가 얼마를 내면은, 내가 1,000만원을 내면은, 지금 1,000만원을 내면은, 1,000만원 내면, 언제부터? 10년 후 시점부터. 10년 후 시점부터, 매 몇 년마다?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몇 번 한다고? 5번 지급을 한대. 5번. 매번 얼마를 지급한다고? 얼마를 지급한대요? 내가 지금 1,000만원을 내면은 1,000만원 지급한다. 이때도 뭐 지급한다? 1,000만원 지급한다. 이때도 뭐 지급한다? 1,000만원 지급한다. 역시 1,000만원 지급한다. 1,000만원 지급한다. 자, 내가 지금 1,000만원만 내면은 지금 미래 10년 후 시점부터 매번 1,000만원이 들어온 이런 캐시플로우, 이런 그 투자에, 이게 이제 보통 연금보험, 연금저축 같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 IRR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일반적인 연금이 아니라 이제 보통 실무적인 그 보험 상품으로서 연금이 보통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내는 것도 여러 차례 내죠.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우리가 논의의 편의상 한 번 낸다 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식으로는 10년 후에 1,000만원, 11년 후에 1,000만원, 12년 후에 1,000만원, 13년 후에 1,000만원, 14년 후에 1,000만원을 각각을 다 시기 고려해서 디스카운트 하는 요 R.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 현재 들어간 뭐하고 1,000하고 같게 되는 R을 찾아야 돼. 그쵸? 이걸 엑셀에서 하자면은 어떻게 한다? 지금 당장은 1,000만원 들어가고 이게 9년째까지 아무런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와? 몇 개를 찍어야 돼? 9개를 찍고, 0을 9개를 찍고, 자, 그리고 10번째, 그 다음에 10번째부터 우리가 1,000, 이렇게 각 셀에 다 하나의 이런 그 긴 셀에다가, 이 엑셀 셀에다가 입력을 하고, 자, 요걸 이제 아무 셀에서나 IRR 가로하고 요 범위를 여기다가 인수로 넣어주면은 연율 IRR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풀어보면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14.53%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무용 계산기의 설명서 열심히 보시고, IRR 반드시 있죠. 그거 하자고 사실 재무용 계산기 쓰는 건데, IRR, NPV. 그러니까 NPV는 손으로 못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의 어떤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산기로 한다는 거고, 이 IRR은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2차, 3차 이런 건 되는데 이건 벌써 14차 방정식이죠. 못 풀죠. 이거는 결국 계산기는 엑셀밖에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엑셀에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 ITM. 자, 이거 이제 조금 실제 채권이 이제 대충 이런 구조가 되겠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1년, 2년, 3년, 1년, 2년, 이거 얼마? 3년 만기. 근데 원금이 지금 10,000원. 이 원금 채권은 이제 나중 만기 가서 주는 돈, 이게 원금이라고 그랬죠. 자, 이표율이 10%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원금의 10%를 이자 개념으로 주겠다는 거고, 1년에 몇 번 준다? 2번 준다. 그러니까 1년에 10%니까 1,000원이고 1년에 2번 주니까 6개월마다 얼마? 500원. 6개월마다 얼마? 500원. 6개월마다 얼마? 500원. 또 6개월마다 500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00원을 주는 채권이다. 그 채권의 현재 가격이 얼마다? 10,000원이다. 이와 같이 액면가 원금 10,000원하고 현재 가격이 같은 요런 채권, 요걸 우리가 액면채, 영어로 파본드라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사서 만기까지 가면은 이런 캐시플로우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일투 머처러티, 다시 말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일투 머처러티 IRR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연율을 Y라고 했으면 지금 요거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래서 요거 6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적용해야 된다? Y 나누기 2분의 Y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0원 6개월의 첫 끼, 6개월로 치면 두 번째 끼, 6개월로 치면 세 번째 끼, 6개월로 치면 네 번째 끼, 6개월로 치면 다섯 번째 끼, 6개월로 치면은 3년이니까 이게 여섯 번째 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로 디스카운트 하지 말고 6개월율, 연율 Y가 아니라 6개월율 2분의 Y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뭐가 되는 1,000원이 되는 그런 Y를 구하세요 하면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10%가 나오게 되겠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이 IRR을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0,000원 이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는 500원, 이게 이제 6개월 간격이 되겠습니다.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1,5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수를 잘 쓰고 각각의 캐시플로우 잘 쓰고, 여기다 어떤 펑션 IRR 엑셀 함수인 IRR 이거를 이용하면은 쉽게 10%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그 액면체는 반드시 그 일드가 YTM이 뭐랑 똑같게 되어 있느냐, 이 표율하고 같게끔 되어 있어요. 이 표율은 이제 이게 사실 이거 이제 표면 금리, 표면 이자율인데, 이건 그냥 표시를 그렇게 했다 뿐이고 이게 어떤 실질적인 이자율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자율은 바로 일드 또는 일투 머처리티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액면체인 경우에는 그 뭐가 일드가 뭐랑 이 표율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금 10,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9,800원이다 이러면은, 요거부터 이제 10,000원에 비해서, 원금 10,000원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할인체라고 하는데, 할인체라는 얘기는 일드가 쿠폰 레이트보다 클 때 할인체가 됩니다. 쿠폰 레이트보다 더 크게 할인하기 때문에 뭐가 돼? 할인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채권이, 요런 채권이 지금 3년 만기, 지금 이제 이건 그 가격이 지금 액면가, 이게 액면체인데, 예를 들어서 할증체도 있어. 1,300원. 이런 채권도 있어요. 이거는 일드가 이 표율에 비해서 낮을 때 이런 할증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일드하고 그 쿠폰 레이트하고 같으면 채권은 반드시 액면가 10,000원이 됩니다. 10,000원이 되고요. 자, 한국에서 표준적인 채권의 원금은 보통 다 10,000원이고, 미국에서 표준적인 채권, 여기서 이제 표준적인 채권은 이제 국채나 그 회사채가 되겠는데, 아주 전통적인, 미국에서는 보통 그 원금은 우리랑 별일이 없어 10,000원, 미국에서는 보통 $1,000 라고 보시면은 되겠고, 채권 얘기는 나중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채권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 내가 지금 어떤 그 형성된 어떤 가격에 사서 자 만기까지 들고 가는데, 중간중간 이런 내가 이 표를 다 받아서 만기까지 내가 잘 들고 갔을 때 내가 연율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IRR이란 말이에요. 이 IRR이 채권에서 특별히 이걸 뭐라고 한다? Yield to Maturity 또는 Yield 또는 이거를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내가 지금 채권 사는 시점에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수익률입니다. 사전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야. 예상하는 수익률이고, 채권 수익률 또는 채권 금리, 채권 이자율이라고 해. 요거를 내가 채권 다 투자하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투자 잘했냐, 그게 채권 수익률이 아니고요. 그거 이제 채권의 사후적인 실현 수익률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채권을 현재 시점에서 어떤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연율로 해마다 어떤 수익률을 내가 예상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Yield to Maturity, 그게 사전적인 IRR이고요. 사전적인 IRR이고, 이걸 우리가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채권 이자율이라고 하고, 요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 채권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금리, 사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높다는 얘기는 현재 채권 가격이 어때야 돼? 내가 미래까지 들고 가서 수익률이 높으려면 내가 채권을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채권이 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차 얘기했듯이 채권에서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무슨 관계다?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가치평가. 요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영구연금 응용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매년 그 1,000원의 배당을 계속 지급해. 주식이니까 계속 지급하는 거고,
이거 뭐 확실히 지급한데 이거 뭐 거의 무위험 자산이네. 굉장히 이건 뭐 우리가 너무 그 이상적인 케이스죠. 확실히 배당을 확실히 전혀 불확실성 없이 지급을 하는 그런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자, 이 시점에 있는데 1기 후 1년에도 얼마 주고 배당 1,000원 주고 2년에도 배당 뭐 주고 1,000원 주고 3년에도 배당 1,000원 주고 이게 영원히 가는 거죠. 주식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이 영원히 갑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영구연금이고 이 현재 값이 이런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R분의 C. 그러니까 R이 얼마예요? 10이 아니라 0.1. C가 얼마야? 얼마? 1,000원. 1,000원. 그래서 요 주식의 가치는 현재 요 가치는 이게 이제 현재 가치인데 이게 바로 10,000원이다. 10,000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연금의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든 모델이 되겠고, 일반적인 연금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R분의 C로 영구연금이라고 보고, 주식의 가치를 이 주식평가를 위한 가장 심플한 모형이다. 고든 모형. 자, 요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게 1년 후에부터 이제 1,0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해마다 얼마씩 불어난다. 보다시피 매년 얼마? 5%씩 불어난다. 일정률로 불어난다. 이거 성장하는 연구연금이네. 그쵸? 자, 어떻게 한다고? R 빼기 G분의 C. 그쵸? C는 뭐야? 연기 시점에 있는데 1기 후 시점에서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 요거. 자, 그래서 위에는 1,000원이 되고, 자, 밑에는 R이 얼마입니까? R이, 자, 할인율 얼마고? 지금 10%야, 10%. 그러니까 R이 10%고, 증가율 G가 5%네. 그쵸? 그러니까 0.1 빼기 0.05 이렇게 계산해야죠. 밑에 절대 분모에다가 10 빼기 5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 그쵸? 자, 0.1 빼기 0.05 이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얼마다? 20,000원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영구 성장연금 그대로 주식에다 응용하고, 이것도 역시 주식평가에 관한 고든 모델이다. 이렇게 여기 써놨듯이 고든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권가치평가 뭐 쉬운 거죠. 자, 원금 1년 만기짜리고, 자, 채권은 1년 만기 후에 내가 얼마 주겠소, 원금 얼마 주겠소, 그게 원금이에요. 그쵸? 이게 1,000달러고, 자, 무위험 이자율이 지금 5%. 지금 이건 확실히 주는 거니까 불확실은 전혀 없으니까 얘를 얼마로 할인한다? 얼마로? 5%로 할인한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채권 가격은 얼마다? 952.38달러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원금 3년 만기 채권이고요. 원금 1,000달러고, 뭐 쿠폰 레이트 10%고, 이전에 2번 쿠폰 지급하는 미국 트레저리 발행 T노트의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단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10%다. 자, 요거 내가 앞서 했던 얘기 감안하면은 지금 쿠폰 레이트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표시된 이자율하고 실질적인 이자율인 그 일투 머추러티 만기 수익률, 여기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자, 요 밑에 보듯이 만기 수익률, 만기 금리, 만기 이자율, 유통 수익률, 유통 금리, 유통 수익률, 유통 이자율, 그래 또는 그 업계에서 그냥 일드라고 하고요. 일투 머추러티 YTM, 또 영문으로 일드, 또 할인율,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표시된 이자율 자체가 이 중요한 이자율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액면가 자체가 가격이 아니듯이, 액면가는 1,000달러지만 현재 가격은 1,000달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할인차 할증차 다 가능한 거고, 자, 이건 표시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이자율이 실질적인 이자율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이자율은 결국 이제 일투 머추러티 그 할인율, 다시 말해서 만기 수익률이 되겠는데, 지금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기 때문에 결국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이거는 가격이 얼마가 된다? 1,000달러가 됩니다. 1,000달러가 돼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계산을 여기다 해보면은, 자, 처음에는 좀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그림을. 자, 지금 내가 지금 이 채권을 사서 3년 만기 들고 가면은 마지막에 원금이 얼마다? 1,000달러다. 그런 얘기고, 1년에 10%, 100달러를 주겠다는 거고, 1년에 2번 그 쿠폰을 지급하니까 매 6개월마다
자, 1년에 100달러니까 두 번 나눠서 얼마? 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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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또 빼먹지 말고 50달러. 이런 캐시플로우거든요. 그쵸? 자, 요런 캐시플로우가 약정된 그런 채권이고, 현재 지금 할인율이, 자, 이건 당연히 연율입니다. 연율.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인데,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이 몇 번에, 총 6번에 50달러에다 제일 마지막에 1000달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면은, 이 채권 가격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계산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요거 50달러, 첫 번째 50달러 이걸 디스카운트 할 때, 자, 이거 할인율이 연 10%니까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기 때문에 5%로 해야 돼요. 5%로 반짜리. 자, 그리고 두 번째 50달러도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50달러는, 자, 이게 두 번째 50달러는 이거죠. 6개월 단위로 몇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입니다. 1 플러스 0.05 이거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1500까지 이거 나누기, 자, 1 플러스 0.05 이거의 몇 승? 3승이 3년에 3승이 아니라 몇 승? 6개월로 6단위니까 이게 바로 6승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뭐 계산기에 넣고 또는 엑셀에다 넣고 계산해보면은,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이거는 만기 수익률, 그러니까 이 1to 머처러티 할인율하고 뭐하고 쿠폰 레이트하고 이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채권의 가격은 뭐가 되어 있다? 원금하고 같다. 액면가하고 같다. 제일 마지막에 저는 액면가가 같아서 결국은 뭐가 된다? 이거 같으면 무슨 채권이라고요? 파본드라고. 파본드. 액면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그 여담으로 액면가가 있고, 이거 잠깐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시가가 있는데, 액면가는 그냥 그 표시된 가격이고, 표시된 가격에 불과합니다. 액면가가 어떻든지 간에 시가는 이래저래 다를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요 채권도, 액면가, 이 채권에 써있기는, 이거는 액면가 얼마짜리다? 1000달러짜리다 라고 이 채권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요건 이제 할인율이 우연히 쿠폰 레이트하고 뭐하고, 이 금리가 같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액면가랑 시가가 같은 상황에 그 액면체가 돼버린 거고, 만약에 쿠폰 레이트가 이게 12%였다면은 지금 일드보다 쿠폰 레이트가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거는 할증체가 돼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 주겠다? 12%니까 120달러 주겠다는 거고, 6개월마다 얼마? 60달러 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보시면 분명히 요게 그 액면가 1000달러보다도 이게 더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요 밑에 것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는 일드가 뭐보다 쿠폰 레이트가 10%인데 이거는 12%다. 이런 거니까 채권 가격이 할인체가 돼서 요게 1000달러보다 액면가보다 어떻게 돼? 더 낮아지게 돼. 그래서 그 액면가는 1000달러지만 이 시가는 그때 그 할인율이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느냐 에 따라서, 자, 이 표시된 거, 이런 것들은 3년 만기라든가 액면가가 1000달러라든가 쿠폰 레이트 10%라든가 1년에 2번 지급한다든가, 이거는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발행돼서, 이 채권 발행돼서 만기가 될 때까지 그대로 이 채권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되는 거고, 그때 시장에서의 할인율이 또는 이자율이 요구하는 요구 금리가 일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액면가랑 시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비단 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주식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 지금 아마 저번에 액면 분할해가지고 아마 지금 한 그 500원일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500원. 이건 그냥 액면가고, 지금 시장의 시가는 얼마예요? 대충 한 47,000원, 8,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액면가랑 시가랑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재무에서도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이 자본금 이제 보통 우리가 액면가로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여기 쌓이게 됩니다. 자,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유상증자 할 때는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처음 이 기업이 설립될 때는 액면가로 자본금이 모집이 됐지만, 결국 이제 추가적인 주주를 모집을 할 때는 보통 액면가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뭐 시가를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발행을 한다거나 유상증자할 때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발행이 되면은 자기 자본이 이제 더 여기서 쌓이게 될 텐데 이건 기업 재무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액면가랑 시가랑 다를 수가 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그 KRX에 상장된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이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 아니면 5,000원 뭐 이렇고요. 그리고 실제 그 시장에서 형성된 이 KRX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이 주가를 보면은 그 당연히 액면가하고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그날 시가는 거래를 하면서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고 액면가는 그냥 여기 그 표면에 이거 나의 가치는 얼마요라고 지금 써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이 액면가가 얼마냐 뭐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사례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5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가 있어. 500원짜리 많이 있죠. 근데 1987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있었고 1988년도에 발행된 500원이 그때 여러 가지 어떤 통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500원이 뭐 이게 원래 뭐 수천만 개 발행이 되는데 이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여튼 1988년도만 아주 굉장히 적게 한 몇천 개 정도 굉장히 소수 굉장히 적게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500원짜리 빨리 뒤져보시면은 혹시라도 1988년도 500원이 있으면 굉장히 이게 대박인 게 이때 워낙 이게 이 발행 물량이 작아서 이게 귀해서 이 동전 수집가들 있죠. 동전 수집가들 그 시장에서 이게 얼마로 지금 시가 얼마로 거래가 되는 200만 원에 거래가 돼. 200만 원에. 그래서 빨리 지금 여러분들 그 동전 중에 1988년도 500원짜리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절대 그 동전 500원은 500원짜리 과자 살 때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과자가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액면가의 500원은 근데 이건 시가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액면가랑 시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0원짜리 동전인데 요즘은 이걸 굉장히 이제 싼 그 재료로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거 주로 이제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구리로 만들었는데 이게 구리 가격이 아주 과거에는 굉장히 이게 뭐 굉장히 헐값이었는데 구리 가격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엄청나게 뭐 거의 몇십 배, 뭐 거의 100배까지 올랐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구리가 워낙 비싸지니까 최근에는 10원짜리 만들 때 구리로 안 만들거나 구리 굉장히 적게 넣거나 그래서 과거 10원은 굉장히 묵직한데 이제 최근 10원은 굉장히 그 가벼운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10원은 이건 액면가죠. 근데 이게 어떤 할아버지들이 10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용광로에서 이걸 막 녹여서 10원짜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구리가 많이 들어간 그 10원짜리를 막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구리는 구리대로 뭐 주석은 주석대로 납은 납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막 팔려는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은행법 위반입니다. 글쎄요, 뭐 자기가 자기 돈을 태우던지 녹이던지 뭐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는 뭐 자기 자유일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폐나 동전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훼손하는 거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럼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한 거냐? 액면가는 10원이지만 이게 사실상 시가가 이 구리값을 감안하면은 구리 뭐 여기 주석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납도 있고 이런 거 감안하면은 시가가 한 30원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10원을 들고 나서 나가서 이제 30원 팔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진짜 녹여서 구리는 구리대로 뭐 주석은 주석대로 그렇게 나누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몇 번 발생을 했었었고 또 하나 이 구리값이 워낙 예전에는 구리값이 거의 똥값이었었는데 최근에 워낙 이게 뭐 100배까지 이렇게 막 오르고 지금도 구리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도둑들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도 좀 길바닥 다닐 때 조심해야 될 맨홀 뚜껑 이거 금속이고 구리잖아요. 이거 막 뜯어가요. 이게 구리라 비싸니까 가다가 잘못하면 이거 뜯어가서 빠지니까 항상 여러분들 길 다닐 때 바닥 잘 보고 다니셔야지 이게 스마트폰 보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희한한 도둑들인데 전봇대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 올라가서 이거 구리줄 있을 거 아니 전선 이거 여기 다 구리 들어가 있잖아. 그쵸? 구리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또 녹여서 팔겠답시고 이거 막 이거 전선 떼다가
뭐 파는 뭐 그런 그 도둑들도 있었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런 거 위험한 거죠. 자,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 구리값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 동전에서도 액면가랑 시가가 괴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 자꾸 지금 이해를 많이 오래 드는데 예전에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예를 금화가 나와요. 금화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금화 뭐 예를 들어라고 할까? 금화 1금화라고 할까? 1금화. 자, 이게 신금화고 이 구금화가 있는데 구금화는 문제가 이것도 1금화가 써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막 달아서 이게 이제 금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이게 달아가지고 누가 뭐 깎았는지 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구금화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건 액면가로는 같지만은 당연히 시가로는 뭐가 더 비싼 거야? 지금 이게 그냥 다 이게 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금이 이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0.00g, 0.1g이라도 이게 지금 나가 떨어진 거라서 시가는 이게 더 작아요. 이쪽 금화가, 구금화가, 신금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화가 발행되면 사람들이 이걸 쓰겠어, 안 쓰겠어? 이거를 안 쓰고, 뭐만 유통돼요? 악화만. 그래서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것도 어디에서? 액면가랑 시가랑 다른 데서 발생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고, 이거 뭐 우리 흔히 이건 뭐 법칙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액면가하고 시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바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거 다 같은 말이다. 반드시 뭐 외울 것도 없죠. 만기자를 붙일 거냐, 유통자를 붙일 거냐고 뒤에다가 수익률, 금리, 이자율, 수익률, 금리, 요거 수익률이랑 이자율, 유통 이자율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자, yield to maturity 할인율. 다만 요거 말고 우리가 표면 이자율 또는 뭐 표면 금리, 표면 수익률 또는 표면 이자율이 아니라 표시 이자율 또는 표시 금리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 이 쿠폰 레이트 이표율하고 같은 말이다. 요건 이표율하고 같은 말이고 요거 말고 또 채권에서 뭐가 등장? 경상 수익률 이 커렌트 일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 채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굉장히 이게 논의할 사항이 많아서 이게 마지막 문제이긴 하지만은 다음 주 차로 넘겨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